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두 후보의 득표차보다 무효표가 7배 더 많았습니다.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밀양 산불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더미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나무더미는 밀양 산림에만 20만여 개 더 쌓여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개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부품까지 국산화 사업 과제에 포함해 약 75억 원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한 해 경남의 교육 예산 6조 원을 집행하는 도교육감이 불과 6,700여 표 차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경남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이 두 후보의 득표차보다 7배 많은 4만 8천 표가 넘습니다.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3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불과 6,700여 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4만 8천여 표, 경남지사 선거 무효표보다 17,000여 표가 더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모르는 데다 변별력 있는 공약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뭘 하는지, 교육감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념성으로 쫓아가 가지고 당선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나죠. 한 해 예산 6조 원을 집행하고 경남의 학생 42만 명에 교직원 4만 7천여 명의 수장을 선출하기에는 허술한 구조라는 지적이 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선거를 아예 폐지하고 임명제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묶는 동반 출마 제도와 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교육부지사를 두는 방안은 교육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당 공천을 한다든지 런닝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명제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정치화되는 문제가 더 크다.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청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유권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교육감이 집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일반인한테도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낸다라면 관심 속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수 있지 않나. 교육감 선출 방식은 지난 70년 동안 임명제에서 간선제, 복합간선제 등 4차례의 변화를 거쳐 2006년 현재의 직선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이 도청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많다며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경상남도에 주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수팀 실국별 업무 보고에서 항공우주청 설립과 남부내륙철도 건설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과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이 각각 오늘부터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창원시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과 산업경제, 사회복지 등 6개 분과 위원 15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조영파 전 창원시 제2부시장입니다. 김해시 인수위원회는 행정복지와 산업경제, 도시건설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 학장이 맡습니다. 지난주 나흘 만에 꺼진 밀양 산불은 축구장 1000여 개 면적의 살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불 끄기가 유독 어려웠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더미였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한 소나무 더미는 6달이 지나면 파쇄하는 게 원칙인데 예산 부족으로 산 곳곳에 방치돼 있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경남 밀양의 한 야산 자락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 사이로 짙은 녹색 천막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잘라내
천막으로 밀봉한 뒤 약품을 넣어 제선충을 제거하는 훈증 나무더미입니다. 훈증한 나무더미가 쌓여있던 곳입니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겉을 덮고 있던 천막은 녹아내렸고 안에 있던 나무도 완전히 탔습니다. 천막한 나무 토막들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 산불 진화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피해목을 베어서 쌓아둔 훈증더미가 일부 산재되어 있고 진화가 늦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훈증 더미들은 불이 난 부북면 일대에만 500여 개, 밀양시 전체 20만여 개로 추정됩니다. 불타면 그게 완전히 부서지게 가스통 터지는 것 같이. 산림청 방제 지침에는 훈증 뒤 6달이 지난 나무 더미는 자치단체가 파쇄하거나 매몰에 제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의 소나무 제선충병 관련 예산은 해마다 국비를 포함해 25억 원 안팎, 모두 소나무 방제 작업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훈증 더미 제거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제도 지금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에서는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2020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선충 관리를 하고 있는 산림청. 지자체별로는 그 현황이 정확히는 문의를 해서 다시 저희가 취합해서 받아야 돼요, 자료를. 전국에 얼마나 많은 훈증 더미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산화 개발이 불필요한 무기 부품까지 국산화 사업 과제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 75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1997년 개발된 국산 방공 유도 무기 천마입니다. 고도 5km, 거리 20km 안에 표적을 탐지 추적하다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요격합니다. 항공기 저공 침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천마의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 9월 국산화 개발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천마 핵심 부품 5개를 국방기술품질원 부설연구소 직원 A씨가 부품 개발업체 요청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결과 해당 부품들은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받았고 정부 지원금 7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은 개발 이후에도 군 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도록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승인받은 국산화 사업과제 36개 가운데 11개가 이미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징계 절차가 필요한 것은 징계절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처분을 좀 할 계획이고요.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이 2019년 토지 사용 허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기 시험장 신축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5억 원과 무단 공사 벌금 등을 부담하게 됐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지난해 발굴된 5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 최고급 청자. 중국 역사서에 가라왕 하지 관련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가야가 중국과 직접 관계를 맺었던 흔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10년 동안 경남과 경북, 전남 7개 시군이 추진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겁니다. 언제 총회가 다시 개최될지 여부를 기다리는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유네스코의 입장은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경남의 각종 행사도 미뤄졌습니다.
등재에 맞춰 관광과 인프라 구축, 보전 관리 등 3,100억 원 규모의 70여 개 사업도 발굴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은 올해 등재가 어려워진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등재 자체로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이런 발전으로 또 이어나갈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 지정이 점쳐지는 가야 고분군. 등재가 결정될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서 1,500여 명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기자재 운송조합원의 90%인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르면 내일부터 조선기자재 물류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경남경찰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거제 삼성중공업 후문에서 음식물 수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차량 유리를 부순 50대 조합원 1명을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모레까지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7개 분야 11개 종목에 경남 지역 소방관 37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능력을 평가받고 각 분야 1등을 차지한 7개 팀은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의령군 가례면 주변 국도에서 가축 사료를 싣고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을 뒤따르던 고성소방서 소속 김희열 소방위는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비로 5분 정도 만에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김 소방위는 의령에서 열리고 있는 경남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라오스와 필리핀 등 390여 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창녕과 거창군 농가에 소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안에 의령과 함양군에 이어 하반기에는 진주와 밀양시 등 6개 시군에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